처음에 일단 원자와 원소를 의미를 구분하라 했었어요.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고 헷갈리잖아. 수소 원자 얘기할 수소 원소 얘기해. 둘 다 말할 수 있죠. 그죠? 수소 기체에서 원자를 얘기할 때랑 수소 기체의 원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일단은 영어로 먼저 얘기해. 원자라는 건 아톰이라는 원자의 구조를 가진 양성자랑 전자의 원자 핵이 있고 이런 거 있지. 다음 원소라는 거는 element 구성 성분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의미의 차이가 뭐냐면 성분이란 거는 수소 기체든 예를 들어 삼중수소든 수소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원소는 수소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고 수소 기체의 원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원자라는 구조를 가진 게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 수소 기체 원자는 수소 그 전자랑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말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얘 뭐예요? 딸기 몇 개? 얘 성분이 뭐예요? 딸기지. 이해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원자 얘기하면 딸기 두 개요 얘기하는데 원소 어떻게 돼야 하면 이렇게 봐야 돼. 성분만 똑같으면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동일한 구조가 있으면 동일하게 보는 게 성분이 똑같은 거니까 원소라는 관점이고 그냥 전자의 원자핵이라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원자. 그래서 카운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얘 뭐지? 원래는 H2라서 수소 기체잖아. 얘의 원자는 수소 두 개. 됐죠? 원소의 관점은 이런 성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알고 가야 되고, 그럼 물이라는 거는 자, 원자의 관점으로 하면 산소 한 개에 수소 두 개요. 이렇게 하지만 원소의 관점이라면 성분만 서로 구별되면 되니까 산소, 수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무조건 뭐 종류다 이렇게 억지로 외우라고 돼 있는데 이런 차이를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거는 쭉 넘어가고 자, 주기율 발표 통합과학 과정이 있고 나중에 하학원 들어가면 조금 더 중간에 끼어서 좀 몇 명 더 배울 거야. 일단은 주기율이 우리 주기율표 외웠잖아요, 그죠? 수엘리베 분탄질산 그거를 좀 이따 할 거고 자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데베라이너부터 시작했죠. 데베라이너의 키워드 뭐였지? 세 가지 이거 친구들 이름 뭐지? 새쌍원소죠, 그죠? 새쌍원소가 어떠냐면 저 빨간 줄거에서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인데 좀 이따가 한번 볼 거고 결론은 사실 뭐죠? 세 개 있으면 양 끝에 평균값이 중간값과 똑같은 수치를 가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맨델레이프가 거의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타각해내서 주기율 테이블 같이 비슷하게 만들었고, 근데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 뭐가 좀 안 맞네. 그죠? 그러면서 맨델레이프의 제자가 누구죠? 뭐가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 스승님. 그렇지. 모자란 대회에서 모줄리. 근데 모줄리는 이제 이렇게 맨델레이프가 벗어나는 걸 어떻게 해결했었어요? 기억나? 원래 맨델레이프까지는 어떤 순? 원자량 순이었는데 모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대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더라. 그래서 데베라이너 색상원소 평균값이 중간값이랑 똑같다. 양끝 되죠. 그 다음 맨델레이프는 최초의 주기율표 같은 거를 했는데 주기가 약간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어. 이 사람이 대단한 점 뭐예요? 뭐가 자기가 뭔가 비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어 있다고를 예측한 게 여기 이 사람의 대단한 업적. 미발견 원소에 대해서 이게 중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죠? 이게 물음표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자기가 발견하지 않았으면서도 뭔가 중간에 끼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맨델레프
됐죠? 그래서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발견했더니 전마늄이냐 갈륨이냐 이런 게 발견됐대. 됐죠? 그다음 모듈리 멘델레프의 제자죠. 자, 어떤 순? 원자량 순이 아니고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 됐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었고 우리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복습. 2번 봅시다. 2번. 자, 이번에 유성이 몇 번 나왔죠? 3번. 자, 그러면 얘리 틀렸네. 자, 멘델레프는 63종의 원소들을 몇 가지를 맞춰 발견했고 어떤 순? 원자량 순이다. 그죠? 원자량 순. 그래서 쉽게 했고 나머지는 데비라인 하면 세성 원소. 모듈리 원자 번호가 양성자 복수.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시 1번으로 갈게요. 자, 1번에 2번은 뭐 너무 내신형이라서 약 110종류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1번에 2번은 맞고요. 나머지 자, 선이 1번에 몇 번? 5번. 자, 왜 5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인 게 뭔데? 서로 다른 원소가 아니란 소리잖아. 그지? 뭐? 수소 H2 또는 O2 같은 기체들 똑같은 원소가 합쳐서 하나의 성질을 이루었잖아요. 그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주기율표에 대해 용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족하고 주기인데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고 이렇게 세로죠. 그래서 가로는 쌤이 껍주기 생각했어. 껍주기. 전자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해서 껍질 쪽 죽이고 세로는 여기 쌤이 발 그렸던 거 기억나? 그래서 발족자 한자처럼 생각해서 여기 족을 얘기한다. 여기 주기를 얘기한다.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경량성 대충 바라보는 법. 대충 중앙 좌측에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어떤 놈들? 금속 성분, 그지? 그 다음 오른쪽은 비금속 계열. 근데 그럼 왼쪽 무조건 금속이야? 예, 예외인 건 뭔데? 뭐? 요놈 수소 기체는 예외죠. 그래서 체크됐고요. 요거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금속 성분은 왼쪽 또는 가운데 있고 대부분 고체인데 예외는 수은 액체다.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수은 어디서 볼 수 있어? 요즘은 전자식이지만 온도계 눈금 그 은색깔 실버색이 수은이죠. 자, 그 다음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기체 또는 고체. 자, 브로민은 액체에서 자 그거 기억나? 나중에 뒤에 할로겐 할 때 상태 기, 액. 그래서 했죠? 좀 이따 다시 해볼게. 그래서 할로겐 원소 할 때 기기액고. 그래서 기기액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 것 같아. 필름부 그죠? 필름부 요. 자, 그래서 뭐 금속은 당연히 전기 뛰는 거 잘 알 거고 비금속은 잘 안 되는데 단 흑연은 비금속인데 이 연필심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보면 쌤 때 많이 봤나? 흑연 샤프심이나 흑연 같은 거 딱 하면 전기 통해. 얘가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버리려는 경향이 있고 무슨 이온? 양이온이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기 쉽다. 단 18쪽은 왜 예외죠? 비활성 기체로서 맞죠? 자기 자신끼리만 이제 더 이상 반응 안 하니까 전자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들 알루미늄 보이 구리는 전자, 철은 건축 자재 같은 거, 수소는 연료 우주로 갈 때 연료가 가벼워야 되니까 수소 연료를 쓰고 과자 봉지에는 과자가 든 게 아니고 사실은 질소가 든 거. 농담인데 그죠? 워낙 과자가 요즘 작아서 안에 질소가 반 이상 들어가죠. 그 다음 이는 성냥개비. 자, 바로 3번, 4번 동시에 풀어볼래요? 3번, 4번. 자, 3번 유성이.
4번? 길게 틀렸다는 소리네. 자, 가로줄을 어떻게 읽는다? 꺽주기. 그죠? 세로줄은 발 모양 생각해서 발족자 생각하겠죠. 그지? 나머지는, 자, 이건 같은 족 원소들은, 같은 족이란 말, 요 라인이잖아. 그래서 방금 앞에서 뭐라 물었어요? 알칼리 금속 어떻게 돼요? 할로젠 금속 어떻게 돼요? 걔네들 요렇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족.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맞아요? 디귿.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당연한 거죠. 왜? 정확하게 말하면 양성자 개수가 점점 증가. 그 원자 번호 증가하는 거. 자, 4번 세윤이. 왜? 5번. 자,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오케이. 리나, 리튬,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수소, 산소. 자, 별거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 다음 5번만 해봅시다. 정리. 5번은 몇 번? 4번. 자, 비금속은 어떤 경향이 있다? 전자를 얻어서죠, 그죠? 얻어서 어떤 이온?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 오케이. 자, 6번은 뭐 쉬워서 넘어가고요. 자, 슬슬 본 문제로 가네. 자, 주기율표 아까 쌤 물었어요? 왼쪽은 대충 어떻고 오른쪽 어떤데 왼쪽에 뭐만 조심하면 된다. 자, 7, 8 동시에 풀고 쌤 양측합시다. 자, 7번. 자, 유성이 7번 몇 번 나왔죠? 2번이면 니은만. 자, 기읍. 수소는 영역 어디에? 2에 속하지. 왜냐면 수소 여기니까, 그지? 그래서 디귿. 영역 2에 속하는 원소는 대부분 비금속이죠, 그죠? 비금속은 열과 전기에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얘는 금속 성질이지. 제낄게요. 예. 자, 8번. 태연이 어떻게 돼요? 4번? 그러면 기억이 틀렸다는 거네. 자, 금속 원소. 자, 봐도 구리랑 철, 전기 전도성 한번 더블 체크. 오케이. 요렇게가 금속이에요. 그죠? 그럼 얘 두 가지고, 산소와 황은 비금속이다. 오케이, 맞네. 자, 구리는 전선에 이용된 거 아까 봤죠? 수소는 아까 뭘로 이용되지?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선의 연료. 오케이. 자, 됐고요. 요게 무슨 원소? 알칼리 금속이고, 요게 할로젠 원소분은 쌤 미리 물어봤어요. 그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자, 요거 봤을 때 쌤 반응성 손으로 어떻게 얘기할게요? 몸으로. 다시 세요. 승민. 유승이 다시. 처음에. 자, 요렇게죠, 요렇게. 요렇게 아니야. 요렇게야.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이면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 오른쪽이면 할로젠 원소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이렇게 됐고, 알칼리 금속의 공통 성질은 일단 은백색 광택. 그 다음 다른 금속과 비교했을 때 밀도가 작고 무르다. 그래서 여기도 사진 있었나? 칼로 잘리는 그림, 그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칼로 하면 잘리더라. 그리고 지금 이 단면 은백색 보이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반응성이 커서 이런 거고, 반응성이 커서 또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연기성이고, 연기성이니까 무슨 용액 방구면 확인할 수 있다? 페노프탈레인. 사실은 페노프탈레인, BTB 다 되지. 페노프탈레인은 연기성이 무슨 색? 그렇죠. 붉은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됐고.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순서가 좀 잘못됐네. 산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광택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어디에 보관해요? 갈색병 아니면 석유? 뭐죠? 반응 안 하도록. 자, 그 다음 뭐 있지? 산소 반응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연기성인 거 보여줬었죠? 그래서 보통 페노프탈레인으로 확인하더라. 요 식도 손으로 한번 다시 복습할 때, 보고 반응성은 왼쪽에 있는 건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리비즘은 제일 큰 거고, 거꾸로 올라오면 되겠죠. 작은 순서는. 자, 그럼 당연히 반응성이 크면 광택도 빨리 일겠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접촉하지 말라고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일반적으로 하고, 리튬은 리튬 전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배터리, 나트륨은 니은자를 따서 노란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란등. 그래서 터널의 조명. 그 다음 칼륨은 비료. MPK 이게 주요 원소 경영 알죠? 들어봤어요? 거기서 여기 P가 비료로 쓰이대. 자, 멈춰 있을게요. 10번.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10번 세니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자, 일단은 얘 지금 알칼리 금속 자른 거죠, 그죠? 그래서 모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단면이 검게 변하는 거. 그래서 맞고, 리나 칼 조각을 넣어서 용액은 나에서 넣었단 말은 물과 반응하면, 그죠? 왜 붉은색이에요? 어? 연기성을 띠니까. 요거 수식 혹시 적을 수 있을까? 알칼리 금속 M이랑 물과 이렇게 반응하면 쌤이 요렇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금속과 반응, 이 나트륨이라 할게 그냥. 그러면 NaOH 하면서 요게 OH 요게 있죠. 연기성인 거고 나머지 수소기체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성형불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뻥하고 가연성을 성질을 띈다. 그래서 요게 연기성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니까요. 붉은색 띄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자, 반응성 아까 아래로 갈수록 세다 했잖아요. 그죠? 이나 칼루로 갈수록 센데 얘는 거꾸로 적었네. 그래서 기응이은. 자, 계속 갈게요. 오케이. 자, 1번 삼각 플러스크에 일단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고, 물석유가 석유 에테르가 층을 이루고 있다. 1등급 1번 제일 뒤쪽일 거야. 자, 리튬 조각, 나트륨 조각이니까 일단은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얘는 밀도 차이니까 이제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겠지. 자, 그 다음 문제 여기서 보니까 가에는 리튬, 나에는 나트륨 넣었는데 해석 제대로 한 거, 틀린 거 찾아볼래? 이렇게 돼. 자, 밀도에 의해서 일단 리튬에 있고, 요 리튬 있고, 나트륨 있어요. 그럼 서로 층 높이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든 나든 세 가지 층이 있겠네.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여기 리튬이고, 일단 물 에테르가 공통으로 있는 건가요? 그죠? 물이 제일 밀도가 크네?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에테르겠네? 그리고 요 층을 밑에가 물, 여기가 에테르, 여기 물, 여기 에테르. 됐죠? 자, 리튬 봅시다. 0.53이면 이 셋 중에 제일 가볍네? 그러면 여기 리튬이 이렇게 떠 있겠네, 위에 그냥. 여기 떠 있다 할게요. 그 다음 나트륨은 어떻게 돼요? 석유랑 물 사이에 끼어 있는 밀도네요. 그러면 나트륨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 나트륨. 됐습니까? 자, 아까 알칼리 금속 특징이 뭐였죠? 뭐와 반응하면 수소기체랑 연기성을 띈다? 물과 반응합니다. 딱 보니까 물과 반응하냐 안 하냐 보면 되잖아. 자, 얘는 물 에테르 더 위에 있지. 그러면 리튬이 물에 안 닿네? 그럼 얘는 반응 안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에 물 위에 에테르 밑에 있으니까 얘는 반응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기체 나오고 쌤이 결론만 연기성 띄니까 요거 페노프탈레인 확인하면 무슨 색? 무무빨, 그죠? 붉은색 띈다. 자, 그러면 몇 번 나왔어요, 세연이? 4번 볼게. 맞네. 틀린 거지 지금? 모두 붉은색 아니죠? 가는 반응을 하질 않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모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야 될까요? 되죠? 나머지는 충분히 방금 설명대에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할로젠 원소 본분 다시 복습할게요. 자, 색깔은 내신 시험 칠 때 외우고 일단 상태는 무조건 외워야 했어요. 그죠? 아까 했듯이 풀연부와 기기했고, 그지? 풀연부와 기기했고,
그리고 색깔은 모르더라도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정도가 좀 더 진한 계열로 바뀌는, 알겠죠? 그래서 옅은 노란색,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됐죠? 약간 무지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흐름. 그래서 얘는 실온에서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는 얘네끼리만 있나? 그지? 그래서 Cl2, I2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얘 이런 분자를 무슨 분자란다? 적혀있네 파란색으로. 이원자 분자. 그죠? 이원자 분자. 얘도 원소 종류 하나인데 분자를 이루는 놈이죠. 그리고 특유 색상 요거는 연노랑 노랑 젓갈색 보라색. 그 다음 얘는 금속과 반응해서 빛과 열을 냅니다. 아까 요만 나트륨 요것만 보면 나트륨과 할로젠 원소가 반응하면 염화 나트륨 내면서 연소 반응에 의해서 열과 빛 내더라.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 수소와 반응하면 할로제나 수소, 말이 없긴 하지만 할로제나 수소, 수소랑 할로젠 원소가 반응하면 그냥 붙여서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플루오라 수소, 얘는 염화 수소, 브로모 수소, 얘가 할로젠 계열의 수소. 그리고 H2O, 물에 녹이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얘는 뭐다? 산성, H 플러스. 아까 알칼리는 뭐였지? 염기성이었지. 이게 반대되는 거 이해돼? 식은 따로 아니야. 뒤에다 적었나? 자, 그리고 할로젠 반응성은 오른쪽 요거에서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있어요. 이건 좀 말을 잘못 적었죠? 이건 할로겐 알칼리 운동 얘기인데. 자, 됐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훈련 부하 중에 뭐다? 반응성이 제일 큰 플로린. 플로린. 자, 됐고 플로린 우리 실생활에는 어떻게 써요? 요거를 이제 옛날 말로 플로린을 옛날 말로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불소라고 얘기하지. 치약에 뭐 불소 함유 뭐 이런 거 있지. 예방 칭치. 그다음 염소는 물 소독약. 그다음 아이오딘은 우리 빨간 약 상처 났을 때 그런 걸로 쓰이더라. 그리고 얘네들 이름 뭐다? 그룹 이름이 무슨 금속? 알칼리 금속이지, 그죠? 뭐 할로젠 바로 틀리네. 그쵸?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11, 12, 13. 12번부터 이제 슬슬 본 문제네. 11, 12, 13. 유형부터. 자, 11번. 자, 가는 뭐죠? 아까 염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적거든요. 다는 나트륨. 그러면 얘네들끼리 친구고 이렇게 이제 그룹이겠다, 그죠? 자, 몇 번 나왔어요? 3번? 그럼 얘네 틀렸네. 자, 일단 기억. 가와 나는 실온에서 분자. 그죠? 이원자 분자. 니은 나와 다는 같은 종 서로 다른 놈이었죠? 그 다음 디귿. 가는 다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그죠? NaCl 하면서 열과 빛을 낸다. 성질. 그러면 기억 디귿 맞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얘랑 같은 거 비금속 원소. 그러면 일단 요렇게 라인인 거야. 원소가 또 금속과 반응하고 흉치 예방. 일단은 풀, 염, 부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자, 아까 불소, 플로린인가? 그리고 A의 해상이네. 자, 13번 유찬익. 5번 다 맞다고? 자, 볼게요. 기억 A는 C보다 수소와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은 자, 오른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왼쪽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죠. 니은 B와 D는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그죠? 알칼리 금속 맞고 디귿 E는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 원소 HF, HCl 맞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 기억이 디귿. ACE 상태 얘기해 볼래? 세연이 ACE 차례대로 상태 애까지만 그죠?
색깔 기억나? 유승이. 옅은 노란색, 노란색, 적갈색. 혹시 그 밑에는 보라돌이, 보라색. 이것도 충분히 기억하냐? 자, 14번 바로 연달아 풀어보세요. 자, 2014번 몇 분 나왔습니까? 3번이면 기획 디귿. 이거라고. 자, 볼게요. 일단 플로레니까 요 순서 그죠? 요 순서로 반응성이 여기에 제일 큰 거죠, 그죠? 똑같이 반응성이 큰 걸 거고 가에서 CL2에서 보다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죠? 더 반응성 센 거니까 맞고요. 니은 H2와 F2가 반응해서 화합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HF고 이제 앞에 뭐 개수까지 하면 이거 붙겠지, 그지? 그래서 HF. 자, 디귿. 아이오딘도 금속 수소와 반응할 것이다.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금속이지만 NaCl 같은 것도 근데 할로젠 원소랑 알칼리 금속 같은 게 합쳐서 반응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디귿 되겠고, 자 다시 원자를 까봅시다. 자, 원자를 까면 크게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이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또 까면 양성자 중성자에서 기본적인 원자 상태는 중성 상태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여기서 이제 전자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면 양이온이 되고 들어오면 음이온이 되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에게 양성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전자로 카운트 안 하는 이유는 전자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양성자는 고정된 거죠. 그래서 얘를 원자 번호로 지정한 거. 됐고. 자, 에너지 준위가 그냥 에너지 값이라고 보면 된다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의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보고 나중에 그림 보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전자 껍질 이거 기억나지? 그죠?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고 했었는데 요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서서히 마치 계단이 올라가듯이 에너지층이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쌤은 수업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얘를 머릿속에는 3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렇잖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벌써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 거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화학원에도 이거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거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원자과 전자, 체외각 전자. 처음에는 이제 막 처음에 이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이 되어버렸네. 체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의 차이점이 뭐지, 유찬이? 말 그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그 다음 원자과 전자는 그럼 맞긴 맞는데 유성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세윤이. 그치, 무슨 반응? 화학 반응.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에 놓여 있으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옆에랑 결합할 때 붙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어떨 때는 체외각 전자로서 바깥에 있지만 반응 안 하는 경우가 뭐 있었죠? 비활성 기체일 때. 그래서 쌤 어떻게 했냐면 비활성 기체일 때는 원자과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8개로 있지만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50개라고. 반응 안 해서.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체외각 전자 플러스 화학결합에 반응하는 참여하는 전자까지 고려했을 때 그게 원자과 전자수다. 됐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결합하냐, 몇 개씩 결합하냐에 따라서 화학 성질이 정해지겠죠. 또 이렇게 보면 원자과 전자 1개, 원자과 전자 4개, 원자과 전자 2개. 요 그림 있나요 지금? 밑에 거 2개만 하긴 하죠. 이 넘버링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죠, 얘는. 그지? 얘네들은
양성자 전자수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 주기는 곱주기니까 얘 몇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아이고, 세 개네. 정정, 세 개. 자, 원자과 전자는 한 개. 얘는 두 개. 얘는 0개. 얘는 두 개. 얘는 7개.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세연이가 좀 이상한데? 두 번째 이상한데? 처음에 두 개 누가 고 나머지 몇 개 남아? 6개 남죠? 딴 거는? 딴 거 다 맞네. 그지? 자,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15, 16번 풀고 또 체크합시다. 자, 유승이 봅시다. 틀린 거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이다. 이게 왜 틀렸죠? 그치. 1주기는 예외로 2개. 됐죠? 네. 자, 됐고 16번에 세연이 몇 번 나왔습니까? 1번. 자, 봅시다. 기억 2주기 16적 원소이다. 2주기 껍주기. 됐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2까지만 1, 2고 그지? 1족, 2족 3부터는 13족이 사실은 중간께 이렇게 비어 있었잖아요. 그지? 그걸 훅 당겨서 우리가 본 거고 그래서 얘가 6개면 6족이 아니고 16족인 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원자과 전자는 바깥에 있는 거 일단 6개 뭐야? 틀린 거죠? 6개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얘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댔죠. 그래서 높낮이가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 값이 높다. 그래서 B가 A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네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지. 자, 전자 배치 원리. 전자 하나씩 놓으면 되잖아, 그죠? 자, 무슨 규칙? 옥텟 규칙에서 옥트라는 게 이제 접두어로 8이라는 숫자 8이라는 거에서 옥토퍼스도 왜 옥토냐? 다리가 8개라서. 그런 옥타브도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하면 또 8개지. 그런 거에서 유래된 거고. 자, 볼까? 바로 해버렸네. 자, 탄소가 몇 번이야? 6번이야?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얘를 보고 몇 주기 몇 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림만 보고 바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기는 뭐? 전자가 껍질을 껍주기랬지. 그러면 껍질이 하나, 둘, 두 번째까지 있죠. 그러면 2주기 되죠? 족은 뭐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거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4족. 테이블을 보지 않고 요 그림을 보고 껍질이 2주기에 4족이 아니고 14족이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반응하는 거 보면 영상이 아니고 그런가? 자,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인데 산소는 6개지. 그러면 무슨 규칙을 만족하려고?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8 만족하려고 결합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고 버린 거를 산소가 받고 이렇게 되는 결합이죠. 그래서 버렸대에서 우리가 이온을 플러스 이온이라고 표시했고 얻은 거를 전자를 얻었대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아니고 전자를 얻었다는 의미예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보통 표시했지. 이런 원리에서 된 거였고요. 그래서 합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스톱. 내가 조금 한 번 더 스탑할게. 봤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 문제 어떻게? 이렇게 주놓고 이온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조금 꼬우면. 자, 나트륨 이온은
껍질 몇 개? 좀 크게. 몇 개? 2개. 세윤이 2개 맞아? 나트륨 이온의 껍질이겠습니다. 2개. 형민은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는 Na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지. 2개 맞죠? 왜? Na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줘놓고 이온에 대해서 충분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염소 이온은 어떻게 돼요? 껍질이 몇 개로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똑같이 생기죠. 이렇게.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도인부터 17번 몇 번 나왔어요? 4번. 4번 이게 틀렸다는 거네. 자, 일단 A는 무슨 원소? 잠깐 스탑할게. 원소 B는? 염소. 자, 되죠? 굳이 안 되는데 그냥 챙겨본 거고. A와 B는 당연히 플로린은 뭐예요? 지금 기억을 봤을 때 어떤 이온이 되기 쉽다? 얘도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양이온의 말이 틀렸고, 니은 A와 B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아요? 몇 개로 같아요? 몇 쪽? 7쪽 아니고 17쪽, 그지? 17쪽. 디귿. A는 2주기, B는 3주기. 껍주기 생각하면 되죠, 그죠? 껍질의 개수가 얘는 2개, 그 다음 얘는 3개에서 이은 디귿. 오케이, 맞네. 자, 18번은 세연이 몇 번? 5번 한번 볼까? 맞다는 소리네. 자,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 주기랑 족 중에 뭐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아까 알칼리랑 할로젠이 같은 족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족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족은 다른 말로 하면 원자과 전자인가? 잠깐만. A가 원자과 전자 하나, B가 원자과 전자 하나. 그러면 한 개에서 비슷한 거 맞네요. 오케이.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껍주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그죠? 전자 껍질이 같은 거네요. 그죠? 자, 디귿.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많은 것은 제일 끝에 거. 얘 하나, 요거 몇 개? 7개. 그러면 당연히 C가 7개로서 가장 많은 것. 그게 어려운 건 없었다, 그지? 자, 성민이 체크 돼? 자, 마의 문제 19번. 19번이랑 아니네. 19번이랑 1등급 4번이랑 같이 풀어보세요. 자, 19번 유찬이 4번 2번 2번. 자, 봅시다. 틀린 거네. 자, B, C, D. 벌써 지금 거꾸로 보죠. 얘는 주기로 뭐 얘기하는데 화학적 성질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조기 같아야 된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B가 같거나 DF가 같거나 이렇게 얘기했지. 나머지는 충분히 체크할 수 있고, 그럼 넘어가서 1등급 4번 일단 먼저 확인합시다. 자, 분석 같이 하자. 첫 번째 라인. A와 B는 같은 쪽이다. 지금 B금 진 부분이니까 요거밖에 없네. 그럼 얘가 일단 A, B 중에 하나 요 위에다 적을게. 그 다음 원자 번호는 C가 D보다 크다. 그럼 요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C가 D보다 크다면 요게 C고 얘가 D라는 소린가요? 자, 그 다음 B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다르다. 그러면 B와 D니까 D가 여기 있으니까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껍질이 달라야 되니까 여기 밑에 위치해야 되나? 그러면 분석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이 상태로 해석 매칭 시켜보자.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크다. 원자 번호 누가 제일 크다? B가 제일 끝으로 가야 되니까 B가 제일 큰 거고,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 껍주기. B와 C는 같은 껍질에 있는 거 맞죠? 주기 맞고요. 디귿.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또 이상하게 화학적 성질 비슷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초기가 된다. 세로줄, 그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등급 3번. 자, 오케이. 이거 세연이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자, 오케이. 다 맞네. 자, 기읍. 가에서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요게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제일 낮은 거. 그래서 맞고요. 니은 가장 안전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의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니까. 자, 그럼 얘가 말한 거 혹시 이해돼요? 사실 오늘 학원에서 다시 할 텐데 가장 안정한 수소 원자는 그럼 여기 첫 번째 있으면 무조건 요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첫 번째 껍질에 수소가 놓여 있죠. 전자 하나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질문을 잘 봐봐. 가장 안전한 수소 원자의 전자다. 그럼 이 말은 수소 원자가 저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혹시 들뜬 상태 있는 거 혹시 들어봤어? 나 오늘 좀 이따 보여줄게 하지. 어쨌든 여기 자체에서는 그냥 첫 번째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맞고요. 디귿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죠? 이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놓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껍질에만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다음 껍질로 가려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그 다음 껍질로 가는데 만약에 이 껍질 사이에 중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에너지가 지금 단계보다 높더라도 중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기응, 니은, 디귿에서 5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